안녕하세요. 정치포커스 브리핑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선부토건 의혹에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선부 체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 김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만났고 수혜주였던 선부토건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선부토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씨가 선부토건 관련사 업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종호 씨는 선부 관련된 조성옥, 조남욱 회장 쪽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전혀 모른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이종호 씨와 김규현 변호사가 2020년 5월 26일 통화에서 이종호 씨가 모기업 인수하는 것 때문에 계속 회계법인하고 인수작업하고 있고 다음 주쯤 계약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씨가 언급한 모기업을 지난해 6월 H기업이 인수했습니다. 이 H는 조성옥 전 선부토건 회장 재임 시절 선부토건 최대 지분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즉 이 씨는 선부토건 관련사가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 일 때문에 바빴는데 선부토건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검은 주변 조사를 마치면 선부토건과 김건희 여사를 잇는 연결고리인 이종호 씨를 불러들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사후 계엄 선포문이 어떻게 작성됐고 폐기됐는지도 자세히 밝히며 한덕수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때 받아 보관하고 있던 최초의 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에 전해줬고 대통령실에서 서명란이 적힌 표지를 추가로 덧붙여 문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문건이 갑자기 폐기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된 뒤 한 전 총리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꾸미려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기본 텍스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 경위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문건 작성 배경엔 계엄 이틀 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강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가 있어야 하고 국무총리 등이 부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파견할 특사단의 단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한 사실이 7일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미국 등 주요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특사 제안을 수락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공화당 인사들과 교류하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트럼프 측 초청을 받은 인사였고 레이건 정부 시절 경제수석 재직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슐츠 전 국무장관 등과 인연이 있습니다. 특사단에는 김 전 위원장 외에도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방미 일정은 외교부와 조율 중으로 이달 중 파견될 전망입니다. 선부토건주 가조작 사건과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김건희 특검에서 동시에 살펴보는 투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건에 모두 관계가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갱신되었다 하고 최은순 등을 포함한 김건희 가족들도 출국이 금지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평 군수를 역임했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양평군 고위공직자들도 출국 금지됐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문제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3년간 추적을 해왔던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혹의 얼개는 매우 간단합니다. 누가 왜 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일가 땅으로 휘게했는가라는 아주 간단 명료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때까지만 해도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그림인데요. 그런데 용역업체가 2022년 5월 착수보고를 할 때 갑작스럽게 대한 노선대의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용역업체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하루 동안 2번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렇게 도출한 변경안이 하필 김건희 일가 땅으로 휘게된 것이죠. 2년간 진행된 타당성 조사를 단 하루 2번 현장 조사로 종점을 변경한다는 건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그야말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 좀 워낙 많긴 한데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제 견해를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혹이 터져나온 지 2년이 되어서야 겨우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특검팀이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고 또 할 일이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줘야 합니다. 특혜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일가, 뜬금없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정쟁을 키운 원희룡 전 장관과 국민의힘 때문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김건희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종점 변경 특혜 의혹부터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아울러 원희룡 전 장관이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씨의 땅이 있었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제 질의가 정리된 영상이 있으니까 특검팀은 제 질의 영상을 한번 리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당초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이었던 시기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 21g을 직접 조사하려고 했던 감사관들을 질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1g의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 종료 보고서를 받고도 최재 감사원장은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맹탕 감사의 원인이 유병호 임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특검 대상으로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부산 정치인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의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구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어 비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동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 때문에 부산 지역 사회가 상당히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SNS에 글 하나를 올렸던데요.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다라면서 당선 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사견을 덧붙이기보다 본인의 글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 중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줄 거냐? 나는 필요하다. 우리 부산 시민은 국민의힘이 필요 없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공약인데 3년 동안 안 옮길 때는 이런 말도 못하더니 참 웃긴다 등. 이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죠. 그래서 부산에서 정치에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 이 소비 쿠폰 신청하시는 것 반드시 인증해서 사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뭐라고 불러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정책입니다. 우리 가족 식비에 요긴하게 쓰겠다.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안경을 바꿔서 나 자신을 더 돌보겠다. 우리 아이 학원비에 보태겠다. 이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국민 사이에서 작지만 행복한 계획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작지만 행복한 계획을 세울 권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늘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며 분석하는 사장 남천동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후 2시 15분에 가서 중앙지법에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미 어저께부터 어저께 영장을 청구하자마자 어제 밤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영장 청구서 내용이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쫙 돌았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기자들 단톡방에 쑥 물어봤죠. 갖고 있는 사람. 왜냐면 네. 아침에 딱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연합뉴스 한번 이렇게 본 다음에 네이버 들어가지고 그 이제 뉴스 탭 가서 이제 봐요. 네. 그 단독 이렇게 진짜 단독이 너무 많아. 쫙 나오는데 네. 딱 보면 알거든. 이거 전부 영장 청구서 보고 네. 쪼개기 해가지고 야 딴 데서 이거 안 썼냐? 근데 그렇지. 다 그냥 단독이에요. 네. 쫙 올라왔더라고.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이미 공공재다. 아. 아 누가 갖고 있겠구나. 네. 라고 해가지고 달라 그래서 네. 여러분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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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대한 자료 임 대표가 다 읽고 올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오후에 올렸거든요. 예, 야 예. 분위기 보니까 아무도 안 읽어. 예, 밑에 화살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눌러야 이제 읽었던 증거인데. 예. 근데 요게 이제 영장 특히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 같은 경우는 뭐 공소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 그 윤석열 내란 사태 때도 한번 공소장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각 그 사령관들 이게 약간 일종의 소설처럼 쫙 전개가 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하이라이트가 어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공소장 혹은 이 구속영장이 원하는 게 뭐냐? 결국 윤석열을 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빵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장 힘줘서 쓴 대목. 말하자면 판사님 이거 보세요. 네. 일 수밖에 없는 대목. 얘 좀 봐요, 얘 좀.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 새끼 이거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 이거. 돼, 안 돼. 증거인멸할 거야, 증거인멸.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 대목들을 네. 저희가 딱 두 군데만. 여러분 이게 영장으로 보면 조금 더 생생합니다. 네. 어차피 기사로 다 나온 내용이지만 영장으로 보면 윤석열의 목소리가 거의 음성 지원이 되거든요. 네. 자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음성 지원을 해주실 겁니다. 예. 자 이 대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김성훈으로부터 경찰관 한 명이 공관촌 내로 진입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어보내지 말라니까! 말해! 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예. 제가 사실 우리 후보님을 2년 동안 보시면서 네. 늘 배웁니다. 왜요? 개그는 기세다. 기세입니다. 닮았냐 아니야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기세입니다. 그냥 내가 비슷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윤석열이 네. 김성훈한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김성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이 네. 심지어 대통령실에 온 것도 아니에요. 관저에 온 것도 아니고 뭐 아직 이제 막 다 그 관저촌이 모여있는 입구에 들어왔어. 진입했다. 그거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걔 난리를 치는 거야. 네. 왜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이 연병을 떠냐. 네. 내가 얘기했냐 안 했냐. 내 쫓아라. 그리고 이제 그 영장을 보시면 뒤쪽에 실제로 그래서 저 경찰관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왔는데 그거를 득달같이 김성훈이 쫓아가가지고 다시 그냥 내쫓아요. 네. 윤석열이 계속 전화해서 지랄하니까. 이렇게 되는 대목들이 아주 상세하게 네.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 비화폰을 이용해서 김성훈한테 직접 지시를 했다.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네. 그 영장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쫓아내라고 네.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직접 지시했다. 예. 요게 지금 저 영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명확하게. 자 다음 대목은 조금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나는 이거 청구가 보고 관련된대요. 김성훈이 윤석열이 들어가지 말라는데 많이 들어갔나 보다 했거든. 아니구나. 저 형,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든이 아빠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새돌 애기. 치킨 구워서 생일 축하. 명시적인 건 없었어요. 주 없어요? 예, 주 없음.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자료. 자, 총기와 관련된 직접 언급이 있습니다. 너무 매우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자, 요 대목입니다. 자, 개개 총수식도 없어 임마! 전문성도 없고 경험한 게 훨씬 잘 쏴! 니들 막 총이 가지고 있는 거 보이지 말고 임마! 걔들 못 들어와! 총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 라는 취지로 말하며 부모님 혈압 터져. 결합엔 결합사 오늘 준비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찔러도 결합 제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싹 보여주라는 거지. 네. 그렇지, 그렇지. 애들 겁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경찰 새끼도 별거 없다. 네. 쟤네 뭐 총이나 쏴봤겠냐? 그래. 진짜 쌉소리거든요, 사실. 네. 저때 윤석열이 얘기한 건 심지어 특공대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총 많이 쏴본 아니, 사람이 오쇼보다 특공대가 총을 훨씬 더 많이 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막 기관단총으로 쐈을 때는 그 실전 경험도 훨씬 많죠, 맞아요. 야, 경찰 특공대가 들어올 거라고 한창 그 뉴스에 나오니까, 네. 야, 걔네 별거 없어. 걔네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가 더 세. 그러니까 그냥 총만 쓱 보여줘도 쟤들 쫄아가지고 못 들어와. 네. 총을 보여주란 말이야. 니네가 이거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네. 라고 해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총기 들어있는, 긴 총이 들어있는 가방을 애들이 메고 다닙니다. 네 맞아요. 그때 사진 찍힌 적 있어요. 네. 버스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해 일부러 막 네. 보여주느라고. 그것도 저 명령이 나오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이 총기를 통해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라. 그걸로 경찰을 위협해라. 여차하면 사용해라. 그리고 이거를- 지는 맨 뒤에 숨었죠. 그렇죠. 이걸 여기서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직접 지시했다. 예. 그리고 그 지시대로 원래 저 때는 이미 탄핵이 지나간 뒤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은 그런 지시를 할 권한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지시를 해서 뭐 자기 권리가 없는 지시를 한 끝에 심지어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하잖아요. 자 이것도 결국 다 한 따스로 묶이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리냐? 직접 지시를 했다. 이 범죄의 주범이 누구냐? 윤석열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경찰의 진입을 막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 윤석열이 이거를 직접 지시했고 그거를 누군가가 나와서 증언을 했다. 네. 누구냐? 잘생긴 아빠입니다. 자, 단독 내란 특검 김성훈 차장 윤석열 변호인 나가자 진술을 바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BS에서 단독이라고 달았지만 사실은 영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지들이 마치 취재한 것처럼 저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네. 실제로 영장에 나옵니다. 네. 김성훈이 그동안에는 그전까지는 계속 윤석열에 맞춰서 증언을 하다가 윤석열 변호사가 나가자. 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본격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걸 보시면 저게 다 뭐냐면 비아폰으로 김성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지시했다. 김성훈한테 비아폰으로 전화해서 이렇게 지시했다. 네. 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아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됩니다. 통화 내용만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특검이 저런 발언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저 워딩은 들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자, 전화 건 사람 윤석열, 그렇지. 들은 사람 김성훈.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안 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훈이 나와서 다 증언했다. 그렇다. 지금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검이 그림을 맞추는 거죠. 네. 김성훈이 이렇게 상세하게 윤석열의 직접 지시 내용을 증언을 했는데 보세요. 윤석열 쪽에서 보낸 변호사가 와서 있을 때는 얘가 증언을 딴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 예. 한덕수랑 해가지고 이제 가짜 개헌 문건 만들었던 네. 걔 내용도 영장에 있습니다. 걔도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심지어 변호사를 원래 걔 변호사가 아닌데 한 명을 갑자기 윤석열 쪽에서 보냈는데 예. 그래서 원포인트로 와가지고 얘가 딱딱딱 찍어주고 사실상 쪽집게 강사처럼 네. 너 이렇게 얘기해라고 유도한 다음에 가더라. 네. 이게 뭡니까? 다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그렇죠. 판사님 모두가. 보십시오. 네. 이 새끼 중범죄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 쏘라고 시켰던 놈입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 뺏고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막았던 놈인데 그거를 심지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합니다. 네. 증언이 핵심이거든요. 네. 이 내용들이 다 실질 증거가 없잖아요. 녹취도 없고 그렇지. 문건도 없고 네. 증언이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렇다. 그 증언을 오염시키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한다. 증거인멸 시도지 않습니까? 판사님 영장 발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영장을 안 칠 거야 라는 사인과 함께 윤석열에게는 심대한 심리적 타격을 준다. 성훈이도 그렇고 의구도 그렇고 다 불었단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서히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내란 특검의 작전 관련해 가지고 취재된 거 말씀드리면서 했었던 얘기가 뭐냐? 손발을 잘라낸다였어요. 예. 그 조은석 특검이 직접 쓴 수사 실무 지침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보스를 잡으려면 주변부터 탁탁탁 쳐가지고 손발을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를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 혹은 증거를 감춰줄 사람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장 내용을 보면 강의구 부속실장이면 거의 핵심 문고리거든요. 그렇지. 그 핵심 문고리가 다 윤석열한테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김성훈 마지막까지 뭐 충성
잘생긴 아빠 이렇게 하다가 네. 결국은 가서 다 불잖아요. 그 윤석열은 지금 기댈 데가 없어요. 자기가 뭔가 나 이런 짓 안 했다. 그냥 밑에서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손발 잘라내는 작업. 근데 자업자득인 게 윤석열이 먼저 지가 지 손 잘랐어요. 그렇지. 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알아서 한 거다. 그러면- 이 질 안 했잖아. 네, 다 같이 닥치자고 하든가. 그래. 네. 그렇게 돼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한 특검의 손발 잘라내기 작업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윤석열의 법정 손발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 변호사들을 잘라냅니다. 유명했어. 오늘 특검의 이 발표. 네. 특검보가 했었던 이 단호한 입장.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저희가 아까 한창 그 영장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뭐 돌렸던 기자들 사이에서 약간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나한테도 줬던 기자들도 네. 이 속보가 나오자 움찔하였는데 특검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박정 특검 보죠.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변호인 통해서 전부 유출했다. 야. 이거는 중대 범죄다. 라고 하면서 살짝 쫄았습니다. 왜냐면 이 자료를 이미 입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씨 나도 뭐가 잡혀가나? 하지만 특검보가 저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구분 지어줬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예. 부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변호사가 유출했는지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특정인한테서 다 확인된 내용이다. 네. 라고 강조를 했고 특검 쪽에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굉장히 단호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애초에 그거를 파일로 공유한 적이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네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문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시면 그게 복사된 재질입니다. 그렇죠. 깨끗한 하얀 PDF 파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복사한 다음에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돌린 거예요. 네. PDF 형태로. 그럼 복사를 누가 하느냐? 특검은 복사를 안 합니다. 특검은 지도 그냥 써도 출력을 돼. 하면 돼요. 그렇지. 예. 아니면 파일을 돌리거나. 네. 그러니까 저거는 복사를 하는 사람이 유출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누가 복사를 하느냐? 변호인 쪽에서. 네. 변호인 쪽에서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내가 방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뭐라고 청구되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른바 이제 등사라는 걸 합니다. 영장 원본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요. 네. 갖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저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돌린 겁니다. 저게 걸린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니까 특검보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중대범죄다. 개인정보 유출이다. 네. 그리고 이연계 나가버리면 거기에 이제 김성훈이 뭐라고 했는지 강의구가 뭐라고 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인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수사 방해다. 이거 현직 변호사 2명이 이걸 듣고 이제 혀를 내두르면서 박수를 치더라고. 아니 이거를 당연히 변호사 측에서 그러면은 변호사 측이 전달하면서 이거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 아, 그렇지. 근데 쓱 놔둬. 퍼뜨리게 쓱 놔두는 거야. 약간 그들의 관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럼 이제 저기 뭐야 구속영장 신청했잖아. 네. 판사들한테 뭐라 그러냐 보면 이거 봐라 이거 다 까발려졌다. 그렇지, 그렇지. 김성훈이 뭐라고 했는지 다 까발려졌어. 윤석열 밖에 내버려두면 되겠어? 안 되지.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야. 이제 혀를 내두르더라고. 이게 완전 함정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회색지대예요. 그렇지. 원래 그렇게 해요.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원래 검사는 여러분 검사는 자료 유출을 안 합니다. 검사는 자료 유출을 안 하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제 방송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검사 쪽에서 이거 나온 거다 막 이러면서 검사가 피의 사실 유포한다 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검사가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건 아주 특수한 경우. 네. 이제 그 여의도 서초 한동훈이나 하는 거고. 서초동 편집국장 예. 한동훈이나 윤석열 같은 정치 검사들이 주로 합니다. 그렇지. 특수통들이 그런 짓을 가끔 하는 거지. 그것도 이제 특수검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잘못되면 검사는 그냥 날아가요. 네. 그래서 보통은 안 해요. 근데 누가 주로 하느냐? 변호인 쪽에서 원래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정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원래 등산한 다음에 그냥 보통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렇지. 네. 혹은 자기랑 그 기자들이 관계가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한 자료들 한 번씩 줘요.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쿠션으로 그냥 경찰 쪽으로 돌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 다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 그때 뭐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 취소됐을 때 구속 취소됐을 때 네. 모든 사안이 터졌을 때마다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걸 누가 빼주기 때문이거든요. 안 빼주면 원래 이게 구속되더라도 뭐 때문에 구속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공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때문에 어떤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기자들이 몰라요. 그럼 우리는 심지어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얘가 명확하게 뭐 때문에 구속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알 권리 침해거든. 그러니까 기자들이 들이파는 거고 가서 쫄르고 뭐 이렇게 하면 변호인들이 내줘요. 네.
뭐 검사들이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냅뒀느냐? 알고 그냥 냅둔 겁니다.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이게 약간 회색 지대야.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런데 해줬다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안 따지면 되지. 불법이에요. 안 되는 네. 거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야. 그러니까 멱살을 바로 탁 잡는 거죠. 윤곽근이 이 새끼 봐라 이거.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짓 할 사람들. 아니, 정해져 있어요. 변호인단 중에서도 정해져 있어요. 야 갔구나. 존속 그 특검이 선배니까. 네. 갔구나.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자 이거 딱 잡는 거예요. 네. 딱 틀어지고 너 변호사 자격증 한번 날려줘봐. 오늘 여기 얘기했죠. 대한변협에 통보한다. 오. 아 그러면 변호사들 날라가요. 네. 여기서 활동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유죄 받으면 여러 가지로 정황상 특검이 그냥 멱살을 탁 틀어지고 꼼짝 말아야. 아무것도 변호인의 몸을 묶어버리는. 그렇죠. 너무 깝치지 마 요거거든. 네, 혹시 그냥 든 생각인데 갑근이와 짜고 치는 건 아니겠죠 특검이. 윤곽근이 특검한테 연락해서 아 이거 너무 상쾌하게 걸어가니까. 제가 더 이상 변호를 하기 싫은데요. 혹시 저의 몸을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야, 그래. 그럼 뿌려. 헷갈릴 수 있을 테니까 그래. 제가 동아일보에 흘릴 테니까 그걸 바로 덜미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멈춤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거의 그런 순간. 예. 사실 이제 멱살을 틀어진 것도 그러니까 타이밍이잖아요 결국. 맞아요. 그 전에도 다 그냥 냅뒀는데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 지난 토요일 지지난주 토요일에 1차 소환했을 때 그때 변호사들 목덜미 딱 잡으면서 야 이거 너네 수사 방해야. 그렇지. 너네 입건할 거야. 바로 입건해 버렸어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수사관 3명 배정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를 엎은 거죠 그냥. 네. 이건 그냥 뭐 카톡만 털면 바로 나오거든. 그렇지. 네. 그러면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2다리 건너면 나와요. 나오지. 누구한테 받았어? 그랬더니 누구한테 받았는데? 갑근이요. 누구한테 받았는데? 갑근이요. 갑근이 형이 줬는데. 바로 나오거든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서 오늘 특검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물어본 거지. 그럼 뭐 기사 나간 거 다 나갔는데 뭐 어떻게요? 그랬더니 이미 흘러나간 정보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거는 이게 이제 그 비밀보호법상 네. 기자들 언론의 활동은 국민 알 권리의 어떤 본연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누설한 새끼 나쁜 건데 그렇지.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요 내용을 기자들이 취재하다가 입수한 것까지 처벌할 그렇지. 수는 없다. 없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판례도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기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판례 많으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취재하시면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자료를 쓴 거죠. 그렇죠. 네. 상당하게 쓰는 겁니다. 우리도 취재를 통해서 김 대표가 취득한 자료 아닙니까? 확보해가지고 저희도 뿌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특검에서도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도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영장이 나간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네. 윤갑근이 영장을 내보낸 걸 문제 삼는 거죠. 국민의 알 권리를 챙길 사람은 갑근이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가 그걸 왜 챙겨? 그렇지. 라고 기자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통쾌했던 게 뭐냐면 이 짓들이 다 네. 윤석열이 하던 짓들의 카운터예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흘리고 그렇죠, 여론 조성하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수 틀리면 너 기소할 거야. 이게 다 관행적으로 하던 건데. 네. 너 잡아 넣을 거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윤석열이 지난 정권 때 맨날 했던 짓입니다. 약간 사각지대에 있거나 관습 뭐 이런 걸로 넘어가던 거를 갑자기 불법화해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는 거. 노조 조직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죠. 자, 이게 뭐냐면 이른바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검찰 비판할 때 많이 나오는 거. 네.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안 된다. 똑같은 사안인데 얘는 기소하고 얘는 기소 안 한다.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기소 편의주의가 검사의 최고 무기거든요. 네. 기소하지 않을 권리. 예. 기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권리가 뭐냐? 안 하는 권리. 그리고 그냥 틀어준 다음에 내가 기소할까 말까 이래버리면 네. 사람 말려주는 거거든요. 이 기소 편의주의를 정확하게 지금 특검이 언론은 기소 안 할 거고요. 네. 윤갑근을 할 겁니다. 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건 이게 기소 편의주의예요. 네. 정확하게. 아니 언론도 문제 있는 것 같으면 기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야 그런 거 따져보자. 판례인데 내가 한번 뭐 판례 바꿔보지 판례가 뭐. 있지만 일단 재판이 걸리면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거죠. 네. 자, 기소 편의주의로 윤석열을 조진다. 언풀 잘하던 윤석열을 언풀로 조진다. 지금 거의 윤석열은 지가 하던 걸로 제대로 용코로 걸렸다. 요거가 통쾌한 거죠. 그럼 뭐 어디 또 출석할 때 언론은 봐주고 나만 그러고 윤곽근만 그러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안 되죠. 네. 자, 그럼 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의 바람대로, 네. 모든 사람의 뜻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겨레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윤석열 구속 100%!
반바지 활보 내란숙에 그만 봐도 되나? 라고 되어 존나 악의적인 게 사진 4장 중에 반바지는 한 장밖에 없어요. 아 너무 악의적이잖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따옴표로 땄지만 네. 윤석열 구속 100%는 네. 기자가 그냥 변호사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예. 모르잖아 그거는. 이게 무슨 뭐 월드컵 문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물어보고 이 정도면 100%아 그래요? 헤드라인 딱 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사실은 반바지 수계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 반바지 수계는 우리도 꽂히니까요. 네. 저 내용이 하나도 새로울 게 없지만 네. 하지만 달콤한 기사인 겁니다. 너무 좋잖아요. 네. 그 4장 중에 한 장만 반바지였지만 어쨌든 헤드라인은 너무 앞부터 끝까지 너무 달콤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순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판사들도 다 비슷한 심정입니다. 네. 근데 직위원 때문에 우리가 싸잡아서 욕 먹는다라는 이 억울한 심정 갖고 있는 판사들 많을 거거든요. 그렇지. 영장 실질 심사하는 그 판사들 입장에서는 더 그럴 거고. 네. 아니 기껏 해가지고 영장 쳐가지고 집어 넣어놨더니 이상한 놈이 가가지고 집어에서 풀어줘 버려? 야, 골치 맞아. 아프다. 빨리 뭔가 좀 수습을 해놔야 뭐 대법관을 늘리든 뭐 사법개혁을 하든 뭔가 좀 우리도 할 말이 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때 달콤한 특검이 영장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66페이지를. 판사님 보세요. 이 새끼가 안 됩니다. 이 새끼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증언 바꿉니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나쁜 놈이 아주. 딱 갖고 오면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기자가 봤을 때는 이거 100%다. 100%. 이건 영장 발부 100%다. 네. 오늘 노상원도 추가 영장 발부됐습니다. 최고입니다. 아니, 노상원도 발부가 되는데 윤석열이 안 되겠어요. 네. 그런 심정인 거죠. 실행한 사람이 잡혀간다. 시킨 사람은 무조건 잡혀가야죠. 100%죠. 예. 자, 그리고 임 대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었는데 21g과 관련된 거. 뭐 건물 짓고 뭐 이거 이상한 애들 잡혀간다. 곧 수사가 된다는데요. 단독이 나옵니다 이제. 갑니다. 자, 단독 지게차 업체까지 소환. 김건희 의원 21g만 봐준 감사원이라 되어 있고요. 소제목까지 가면 유병호 관저 의혹 출석 조사 유관 감사관 질책, 어이. 조문석 부당감사 문건 작성 이메일 등 물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병호까지 같이 갚는 건가요 그러면? 갚는 거죠. 기사에 보면 최재해 감사원장의 행보도 지금 나옵니다. 저게 이제 굉장히 달콤한 게 뭐냐면 네. 그 사실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감사 과정에서 21g만 빼주려고 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흔적을 남길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 네. 근데 이제 감사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이걸 그냥 유병호가 갖고 온 대로 사인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고 이 사안은 클로즈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한 감사위원이 딴지를 걸면서 아니 이건 직접 조사가 원칙인데 대면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문서로 퉁치는 게 어딨냐. 네. 그런 거는 보통 참고인한테 이 사람과 관련된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서면으로 뭘 통보하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직접 감사 대상인 사람들을 그냥 대면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기냐. 이거 안 된다. 이거 나가리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별도 서면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다른 감사위원들을 다 설득해서 네. 저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 현장에 있었고 그렇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가장 힘들었을 때 정확하게 보호해줬었던 바로 그 그렇죠. 사람. 그렇죠. 모든 과정을 내부자이자 당사자로서 그렇죠. 알았던 사람이 특검입니다. 예, 여차하면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네. 조은석 특검이 받으러 갈 수 있는. 자발적. 제가 얘기해줄게요. 내가 해줄게. 내가. 잠깐만, 내가 써줄게. 조사 내가 써줄게. 유병호 이 새끼 죽여야 돼.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돌려보시면 우리 남천동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지난 총선 전에 아주 초반에 감사원의 최재랑 유병호 날뛸 때 얘네들 뭘 믿고 그러냐 윤석열 믿고 총선 출마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돌았어요. 맞아요. 있었죠. 유병호 그 얘기가 돌았습니다. 맞아. 그랬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그냥 뒤로 사라졌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그분이 나와서 출석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보시면 네. 쟤네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그 돼지강정기 때는 거의 패턴이 일정한데 네. 뭔가 일이 터져요. 그걸 덮으려고 할 때 수습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따까리 짓을 하는 애들. 그럼 걔들을 승진시켜가지고 더 좋은 보직으로 올려주거나 네. 아니면 얘를 출마시켜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시켜서 안전하게 만듭니다. 네.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네. 윤석열이 지가 안 걸리니까. 네. 그래서 임종득 같이 이제 대통령실에 있던 애는 출마시켜가지고 경북에서 당선시켜서 지금 국회의원 하죠. 아니면 런종섭처럼 그렇지. 아니, 보내버리는 거지. 그냥 나가 있어 너. 그렇지. 이렇게 하거나. 유병호는 그럼 뭐 했냐. 그때 유병호가 사무총장 때 저런 짓을 했는데 지금 뭐합니까? 감사위원입니다. 감사원의 차관급 감사위원 중에 지금 한 명이에요. 예전에 조은석 감사위원이던 때랑 거의 비슷한 거죠. 알바끼를 해가지고 야 뭐 니네가 보다 어떡할 거야. 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이야. 감사위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러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 그럼 유병호가 갔으니까 네.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사람. 네. 그 핵심 보직이잖아요. 네. 거기에 지들이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거의 뭐 이제 홍위병 같은 인간을 네. 감사원 사무총장을 앉혔습니다. 아, 분신 같은 사람이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유병호의 오다대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다 똑같이 했어요. 네. 그 유병호 감사위원 간 다음에도 감사원 운영은 그 전이랑 똑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을 당했죠. 네. 그래서 탄핵으로 헌재에 끌려갔잖아. 네.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 중에서 선임자가 제일 임기가 조금 남은 선임자가 감사원장 대행? 대행을 해야 됩니다. 직무대행. 그걸 누가 합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었습니다. 아.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뭘 했느냐? 저건. 저 관저 이전 건, 뭐, 저 대통령실 이전, 뭐, 리모델링 건 21개름 들어있는 애들, 저거를 끄집어내서 재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안에 저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들어가 있는 건을 다시 감사원에서 보고서로 채택을 해야 그게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거 넘길 때 누가 보통 이제 중간 점검을 해야 돼? 사무총장이 해야 되거든. 그 최재의 따까리, 네. 유병호의 따까리, 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 이제 감사원 직원들이 보고서 딱 만들어가지고 갖고 갔다는 거예요. 지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거랑 정반대되는 보고서잖아. 네. 그랬더니 그 감사원 차무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그럼 뭐 저항하고 뭐 이거 안 된다. 난 서명 못 아, 하겠다.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알겠냐? 그랬더니 갖고 왔더니 뭐라고 했느냐? 난 못 본 거야라고 이렇게. 아, 따까리는 이제 단독적인 힘을 가질 수 없군요. 예. 팩이 없네? 난 못 본 거야라고 이렇게 덮어서 네. 그대로 통과돼서 검찰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네. 요런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 웃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지 옛날에 나쁜 짓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건가요? 예. 심지어 그 감사원 사무총장 중간에 이제 국무회의도 들어갔어. 그때 감사원장도 옵저버로 원래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감사원장 어디 가가지고 대신 들어갔어요. 갔다 오더니 간부회의 소집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뭐 이렇게 했더니 내가 회의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렇게 한번 회의를 해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코드가 우리 감사원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우. 지랄한다. 감사드렸어. 네.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21g의 존재입니다. 저게 터지면 이게 이제 유병호를 감사위원으로 보내서 보호하려고 했던 거랑 똑같아요. 네. 21g이 터지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줄줄이 그냥 지뢰가 줄줄이 따다다다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아, 뭘 만듣고 뜯고 지은 거는 다 걸립니다. 저걸 보호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21g이 터지면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통일국구 샤넬백 밖으로 갈 때 네. 21g 대표 와이프가 같이 가가지고 그렇지. 결제를. 300만 원 대신 긁어줬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다 연동돼 있어요. 지금 이제 포인트로 짚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건데 신지연이라고 이제 자생한박병호 딸 네. 거기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 21g 대표 와이프 네.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또 뭐가 나왔습니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와이프. 내 얘기가 들려 나왔어요. 군영 로비 활동. 네. 지금 보시면 다 와이프들입니다. 와이프들. 네. 다 왜 와이프들인지를 봐야 돼요. 네. 결국 다 김건희로 연결되는 거고 이 모든 사안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아니, 적어도 그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우리 성평등 지수는 전 세계 최고였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성 우월주의 쪽 아닙니까? 예. 와이프가 하는 말 거의 고지고대로 들었다.